네, 사진반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계절은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좋은 계절인데, 함께, 사진을 현장에서, 야외에서 지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보다 알찬, 이론 교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조리개를 열면 심도가 얕아지고 조리개를 닫으니까 심도가 깊어져서 꽃이 선명하게 나오는 이 현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우리가 찍을 때 조리개의 기능이 이해하는 게 그 단순히 빛의 양을 결정하는 기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결정하는 이외에 조리개가 결정적으로 사진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심도입니다. 자, 심도가 깊어지면, 깊다는 말은 선명해진다, 배경이. 이런 얘기고, 심도가 얕아지면, 얕다는 말은 배경이 흐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단순히 광센서에 닿는 빛의 양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초기에, 카메라가 발명되는 초기에는 이 기능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이 물리적인 어떤,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서, 조리개를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 이 피사체 주변의 이미지가 선명하게도, 흐려지게도, 표현되는 심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심도가 깊은 사진, 심도가 얕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심도가 깊은 사진은 우리가 보통 펜포커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펜포커스라 그러면 그냥 카메라 이미지상에 그 이미지가 다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펜포커스는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포커스가 맞는 범위가 넓어져서 조리개를 극단적으로 조일수록 심도가 깊은 펜포커스 사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포커스가 맞는 범위가 좁아지죠. 즉, 주제 이외의 다른 풍경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웃포커스라고도 표현하고요. 아웃 오브 포커스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줄여서 아웃포커스 하는데요. 보통 많은 사진 찍힌 사람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진이 뭘까요? 자기 표현 외에 배경이 흐려졌을 때 아주 좋아하죠. 이건 이제 아웃포커스 사진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인물 사진을 찍어주려면 어떻게 해야죠? 조리개를 열면 되겠죠. 열고 얼굴에다가 보통은 눈이 선명해야 되니까 가까운 쪽 눈에다가 조리개를 초점을 선명하게 맞추고 조리개를 열고 사진을 찍게 되면 인물 외에 주변의 풍경이 흐려짐으로써 찍힌 사람이 좋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선명하게 찍을 때요, 주제를 선명하게 찍을 때, 주제가 가장 선명해지는 조리개가, 우리가 렌즈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렌즈의 그 중간 부분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 렌즈를 개방한 것이 조리개 팔입니다. 조리개 팔 전후가 주제가 가장 깨끗한 선명한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외워둬야 돼요. 조리개 F를 놨을 때 내가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되는 사진이 된다. 내가 조리개를 열고 사진을 찍거나 조리개를 닫고 사진을 찍거나 주제는 화질은 나빠진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리개 F가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깊이 물리학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강의에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일단 이 시간에는 F8이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콘트라스트가 약해지고 조리개를 닫으면 닫을수록 콘트라스트가 강해진다. 이것도 꼭 외워둬야 됩니다. 콘트라스트가 약해진다는 건 뭔가 하면요, 밝고 어두운 것이 너무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콘트라스트가 강한 거고요. 콘트라스트가 약해지는 것은 밝고 어두운 것이 대비가 약해지는 겁니다. 의외로 이 콘트라스트가 이 강한 사진으로 인해서 망한 사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밝은 거는 너무 밝게, 어두운 것은 너무 어둡게 해서 중간 색상이나 중간 톤, 그러니까 밝기가 전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물의 질감이라고 그러는데, 질감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콘트라스트가 강해지는 건데, 이 섬세한 사진은 콘트라스트가 강한 사진으로는 안 됩니다. 실패하는 사진이죠. 섬세한 사진을 찍으려면은 콘트라스트가 약해져야 되는데,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콘트라스트가 약해지고 닫으면 강해집니다. 요거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카메라 렌즈에는 요즘은 이제 그 저가형의 이런 조리개 수치가 안 나온 카메라들이 많아서 렌즈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보통 고급 렌즈인 경우는 이제 이런 수치들이 나옵니다. 자, 그 수치에 보면 이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작했을 때, 뭐 요즘 조리개를 거의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고 카메라 그 다이얼로 조작을 많이 하는데요. 렌즈에 수동으로 조작을 했을 때 1.8에서 뭐 22까지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렌즈의 표시를 보면 11일 때, 5.6일 때 이제 이런 수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11일 때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50mm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3m죠. 3m에서 1.5m, 이제 1m 이렇게 나왔는데, 11 노트인가 이렇게 되면 3m나 내가 원하는 이쪽에서 그 조리개가 다 선명해진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어져도. 여기 이제 그 심도가 맞는 범위를 얘기해요. 22면은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가 다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제 그냥 렌즈상에서 보지 않고 도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팔을 딱 놨는데 0.9m, 90cm에서부터 10m 무한대까지의 이제 그 거리개가 있다면, 팔을 딱 놨을 때 심도가 맞는 범위가 1m 되겠죠. 1.1m에서 3m까지는 어디를 갖다 요 안에 들어오는 모든 피사체는 심도가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놨을 때 여기 이제 렌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1.5m에서 10m까지 무한대까지 다 맞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보통 관광 렌즈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보통 뭐 50mm 렌즈에는 이렇게 되고, 렌즈에 따라서 내가 팔을 놨을 때 5.6을 놨을 때, 팔을 놨을 때 여기에 심도가 맞는 범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조리개는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가 분명히 있지만, 열면 열수록 심도는 깊어지고 DOF죠. 모아 DOF라고 그러는데, 닫으면 닫을수록 열면 열수록 심도는 얕아지고, 닫으면 닫을수록 이 심도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조리개 개방치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22로 조였을 때는 1.5m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이 화면에서는 9m까지 심도가 다 맞는 것을 이렇게 칼라로 어둡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팔을 넣었을 때는 요 사람 요를 중심으로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것이 전부 다 선명하게 표현돼요. 그것이 되게 다, 보면 이게 4.5m라면 여기 한 4m에서 예를 들어서 한 6m 가까이가 선명하게 되죠. 그 다음에 2.8로 다 열게 되면 4.5m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흐리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또 발견해야 되는데, 앞부분이 선명해지는 범위는 뒷부분이 선명해지는 범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이 선명해지는 범위는 뒷부분이 선명하게 표현되는 범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물리학적인 현상입니다. 당장 오늘 들은 내용만 갖고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대풀에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보게 되면 점점 우리가 심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가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강의 장점은 대풀에서 들을 수 있다. 궁금하면 대풀에서 듣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저한테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언제나처럼 제가 이해하기 쉬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좋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